안녕하십니까, 김영서입니다. 오늘은 필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필러로 에이징과 또 얼굴의 윤곽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관자놀이를 채우거나 이마를 볼록하게 하거나 코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필러로 다크서클이나 눈가의 주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필러로 코를 세거나 얼굴을 보다 젊게 애플칩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턱끝이 작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턱끝을 채워줌으로써 무턱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러의 더 진화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이드레이션과 스티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필러를 하이드레이터, 또 스티뮬레이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마르고 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피부도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는 HA를 선언합니다. HA는 히알루로닉 애시드라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물질로서 물을 홀딩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아주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적합한 재료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히알루론산을 골고루 아주 많은 샷으로 넓게 주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분주사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얼굴에 한 500샷이나 1000샷 정도로 아주 소량을 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라기보다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분주사 후에는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광을 띠게 됩니다. 눈가나 입술에 얼굴 전반적인 피부가 젊어지면서 아주 탄력을 가지고 수분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이런 느낌을 수분주사로 저는 레스트란 비타를 좋아하는데요. 6개월 이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엉덩이 부분이나 팔꿈치의 드라이한 부분도 수분주사로 레스트란 비타를 이용해서 더 피부를 부드럽고 러프니스와 이런 드라이니스를 해결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주사의 효과는 2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분 공급에 더불어 이런 HA를 더미스에 주사했을 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스트레칭 돼서 콜라겐이 생긴다는 이런 논문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제가 연구하는 수분 주사는 하이드레이션 효과와 또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오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서 본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고요. 이것이 콜라겐인데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스트레칭 돼서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이런 증거 자료입니다. 이런 필러의 더 진화된 모습으로 저는 두 가지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레스트란 비타를 이용한 하이드레이션, 또 새로 나온 필러를 이용한 스티뮬레이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뮬레이션의 제가 좋아하는 필러는 스컬트라, 엘란세, 레디어스 중에서 현재는 엘란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러를 주사했을 때 우리 조직 반응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로컬 티슈 리액션으로서는 파고사이토시스, 탐색작용, 그래뉴로마토스 인플라메이션, 장기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뮤놀로직 리스판스로 면역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염증이나 또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장기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러를 주사함으로써 콜라겐을 합성하거나 주름을 피는 좋은 작용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크로파지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우리 몸속에는 마크로파지가 있어서 우리 몸속에 필러나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탐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도포드라는 발을 뻗어서 이런 이물질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이런 혈액 속에는 이런 여러가지 백혈구 세포들이 있는데요. 뉴트로필은 사이즈가 10에서 10 마이크론 정도 사이즈고요. 모노사이트는 좀 더 커서 12에서 15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이물을 잡아먹는 탐식작용을 하는 마크로파지는 사이즈가 좀 더 커서 25에서 30 마이크론 정도의 우리 백혈구 사이즈입니다. 만약에 이런 작은 것들은 마크로파지가 먹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면 마크로파지가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마크로파지가 모여서 자이언트 셀을 형성하게 돼서 이물질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런 마크로파지나 어떤 이물작용에 의해서 또 콜라겐이 합성되는 것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파이브라스트가 스트레칭돼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뮬레이터는 이러한 그 자이언트 셀을 약간 자극하거나 또 파이브라스트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좀 더 많이 합성하게 하는 것을 스티뮬레이터 필러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티뮬레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CAHA라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레디어스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레디어스를 이용한 자료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런 그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파리클 사이즈가 역시 15 마이크론보다 작게 되면 마크로파지에서 잘 잡혀먹는다는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는 너무 작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파티클 쉐입도 아주 중요합니다. 파티클 쉐입이 라운드하게 되면 마크로파지가 탐식작용을 하는 페이스 1에서 인식이 덜 되고 또 어태치먼트가 덜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러로서 좋은 재료는 파티클 쉐입이 라운드한 것이 좋겠습니다. 파티클 서페이스는 어떨까요? 같은 사이즈에서 서페이스가 스무스하다면 더 포획 작용해서 안전하다는 논문이고요. 이레귤러 한다면 잘 잡혀먹게 된다는 논문의 자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티뮬레이터로서는 역시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임플란트인 레디어스가 되겠습니다. 이 레디어스는 이런 연구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이즈를 20에서 45 마이크론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작은 파티클을 캐리어 젤이라는 CMC로 만든 그런 캐리어 젤에 섞어서 필러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전자명령으로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리어 젤 사이에 이런 파티클이 아주 이쁘게 동그란 파티클이 있습니다. 이게 레디어스의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20에서 45 마이크론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요. 네, 아주 이쁘게
동그랗고 라운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이크 쉐입은 눈가나 그 점막 부분에는 약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입술에 주사했을 때 이렇게 약간 과도한 그 이물 반응이나 어떤 화이트 누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논문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티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재료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료가 스컬트라입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좀 더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 작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컬트라의 또 어떤 특징은 초기 볼륨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볼륨 효과가 없고 only 콜라겐 네오제네시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딜레이드한 볼륨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컬트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즉시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스컬트라의 단점은 이제 노듈 어떤 만져지는 덩어리가 생긴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3% 정도 생긴다는 이런 논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일루션을 잘하고 주사 전에 충분한 그 시간을 두고 식염수를 시작해서 기다린 후에 주사를 해야 되고요. 또 주사 후에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되고 너무 표층에 슈퍼ficial하게 주사하지 않는 것, 또 페리오비탈이나 이런 눈가 부분에 주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스컬트라 이전의 버전인 이 뉴필이라는 주사는 이런 노듈을 너무 많이 만든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현미경 사진을 보면 역시 이 파티클이 너무 이레귤러하고 뾰족뾰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친 그 마크로파지의 또 자이언트 셀의 자극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듈들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컬트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런 파티클 쉐입을 아마 교정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티클 쉐입이 라운드한 것이 더 세이프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컬트라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이제 엘란세란 새로운 주사가 있습니다. 이 엘란세는 굉장히 퍼펙트리 스무스 서페이스, 또 라운드하고요. 사이즈도 이제 레디오스 같이 25에서 50 정도 마이크론으로 유지되고, 레디오스 같이 CMC에 섞여 있는 그런 그 바이오 리저버블리티한 파티클입니다. 이것이 엘란세의 파티클입니다. 아주 스무스하죠. 이것이 이제 주사하고 이제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엘란세입니다. 엘란세 파티클 제가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라운드한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포지 잡혀먹지 않을 정도의 25에서 50 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가 엘란세 파티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란세를 진피 더미스에 주사했을 때 과도한 이물 반응 없이 콜라겐을 합성했다는 그 회사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엘란세가 흡수되고 난 후에도 엘란세 주위에 이런 콜라겐이 합성되어서 스캐폴드라는 이런 거푸집정 이런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꺼지지 않고 주사가 흡수된 후에도 필러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회사의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엘란세 파티클이 있던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콜라겐입니다. 빨간 콜라겐이 이제 새로 합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위에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자이언트 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 생긴 콜라겐은 이제 타입 1과 타입 3가 있는데요. 타입 1이 좀 더 성숙된 콜라겐으로서 그 레로 빨간 화살표에 이제 성숙된 콜라겐도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엘란세 필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란세 필러를 제가
인체와 그 쥐에 주사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쥐에 주사했을 때 진피 안에서도 아주 과도한 반응 없이 자이언트 셀을 적당히 자극해서 필링 이펙트를 유지하면서 콜라겐을 스티뮬레이션하는 것을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란세들의 입자고요. 진피고 이제 진피 하자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것이 이제 메이선 트리크롬 염색에서 콜라겐이 파랗게 염색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4주 후에 서서히 콜라겐이 합성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희 이제 실험에서 이제 인체 진피에 주사했을 때도 세이프하게 이렇게 과도한 이물 반응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역시 이제 약간의 콜라겐들이 이렇게 파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란스는 진피에서나 진피 하에서나 과도한 이물 반응이나 어떤 원치 않는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엘란스는 4가지 타입의 주사제가 있는데요. S, 1년간은 S, 2년간은 M, 3년간은 L, 4년간은 E가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현재 S와 M이 허가되어 있고요. 아마도 올해나 내년쯤에 L이 허가되어서 3년간은 필러를 내년 정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레디어스나 스콜트라를 넘어선 이 기술이 필러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튜너블 롱지비티가 있다는 것이 그냥 필러로서는 최초의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필러는 주사한 후에 점점 볼륨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엘란세는 볼륨을 유지합니다. 볼륨을 유지하면서 또 그 흡수하는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필러로서는 최초의 기능인데요. 이런 20에서 40 마이크론의 파티클이 사이즈가 볼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개월 후 유지되고요. 눕기 전에 직전까지도 이런 볼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의사들도 볼륨을 유지하면서 흡수되는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필러다 이런 많은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입니다. 엘란세는 이렇게 피부 아래쪽에 이런 브론트 니들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란세는 70%의 CMC와 30%의 PCL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MC가 사라지면서 그 사이로 콜라겐이 자라들어오게 만든 아주 과학적인 제기입니다. 저는 필러를 주사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마취를 해서 아프지 않게 지금 마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구만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브론트리드를 넣어서 전반적으로 마취를 한 다음에 주사기를 필러로 교체를 해서 주사를 하면 통증이 없이 엘란스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을 뿐더러 붓기와 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이제 강남스타일 인젝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봐서 지금 많은 발표 중입니다. 입마도 이런 식으로 미리 마취를 한 후에 필러를 주사하면 통증이나 붓기와 멍이 들지 않게 엘란스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레디어스를 주사할 때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강남스타일 인젝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입니다. 3월 13일에 이마에 주사하기 전 사진이고요. 주사 직후에 이마가 볼록해진 사진입니다. 이틀 후, 7일 후,
101후 이마의 볼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CMC가 빠지면서 콜라겐이 합성돼서 스캐폴드를 이룬 그런 엘란세 주변의 스캐폴드가 바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엘란세를 이용한 강남스타일 인젝션은 제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제가 직접 얼굴에 주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마취를 먼저 하고 아프죠? 이제 엘란세를 주사하게 되면 아프지가 않고 멍이 들지 않고 바로 다음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후에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붓지 말라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한두 시간 있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띄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붓기나 멍이나 일상생활 없이 팔자줄이 많이 펴졌습니다. 이쪽에 팔자줄이 많이 펴진 모습이죠. 주사 전, 주사 후, 주사 전, 주사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샤프니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예전에 많이 사용했지만 멍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엘란세로 이제 코를 세울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보여주시고요. 주사 전과 이런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사 전, 주사 후 1주, 2주, 3주, 4주 후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꺼진 부분도 조사할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피부결이 좋아지고 피부가 환해지고 탄력이 생긴다는 그런 어떤 필러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마는 많은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필러가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경우 다시 이렇게 몰딩을 칼국수 반죽하는 것이 이렇게 해주면 바로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 주사로 이마의 표적을 좀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환자의 이제 콧대, 팔자 앞광대가 변하는 모습입니다. 주사 직후 약간 부었다가 이렇게 주사의 붓기가 빠진 후에도 콧대, 앞광대, 팔자에 효과가 유지돼서 좀 더 젊어지고 호감 있는 얼굴로 바뀐 동영상입니다. 메르넨 라인과 팔자 필러에 이제 저의 강남스타일 인젝션으로 주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구에 마취를 한 후에 프론트 리드로 마취를 하고 엘란세를 주사하게 됐습니다. 주사 전, 주사 후, 주사 전, 주사 후 아주 많이 호전된 모습입니다. 주사 전의 팔자주름, 주사 후의 팔자주름, 주사 전, 주사 후의 팔자주름입니다. 이마주름에도 좋고 목주름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필러의 기능에 새로운 필러는 플러스 하이드레이션을 하는 필러가 있고 또 기존 필러의 효과에 플러스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필러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필러 중에 엘란세라는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김종서 성형외과의 김종서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